중개수수료 아끼려다 500만 원 사기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당근에서 부동산 직거래 많이 하시죠? 특히 만기 전에 임차인분들 퇴실하는 경우 이 당근에서 부동산 직거래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괜찮은데 바로 어제 저녁 9시 좀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다름이 아니라 나 지금 당근으로 정말 조건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지금 보러 가는 중인데 부동산 안 끼고 집을 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 이 물건을 좀 괜찮을지 한번 봐줄 수 있냐 라고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제가 중개에 대해서 약간 미래가 걱정스러웠던 게 이렇게 부동산 직거래를 막 당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도 불만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사기가 너무 많은데 중개사들 매물도 없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손님인 척 이렇게 당근 어플에 침투해서 부동산인 거를 숨기고 매물을 따오기도 하고 당근 앱에 네이버 매물이 안 올라가 있는 숨은 매물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사들도 당근 어플을 막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중개사들은 그렇게 한 거를 당근에서 걸리고 신고당하면 그 아이디가 정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당근이나 이렇게 직거래 어플이 또 활발한 걸 보면 앞으로 이 중개업에 대해서 참 고민이다. 정말 친한 친구여서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를 무려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멈춰놓고 바로 그 친구한테 주소를 물어봐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을 막 시작을 했죠. 매물 내용이 가격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7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혹시 올라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에는 아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올렸나 보다. 근데 보증금 5천이라는 금액이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조금 애매한 금액이에요. 딱 사기치기 좋은, 좀 돌려막기 좋은 금액이랄까? 빨리빨리. 요번에 역전세가 워낙 또 많이 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전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돈 필요할 때 반전세식으로 보증금 5천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물건이 좀 많기도 했고 이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무래도 서울시 기준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착각이죠. 사실 이 5천만 원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만 들어오면 다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깨야 하는 이유를 다룬 영상이 또 앞에 있으니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추가로 건축물 대장이란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도 제가 올려둔 다른 영상을 참고하셔서 너무 쉽게 셀프로 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친구는 지금 집 보러 가는 중에 저한테 그냥 전화를 해서 이렇다 한 번만 확인을 해줄 수 있냐라고 남자친구가 운전해주고 친구는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막 그 집을 보러 가고 있었고 제가 대신 컴퓨터로 이제 집에서 네이버 부동산도 한번 보고 뭐 카카오 맵으로 하면 로드뷰도 한번 보고 어떤가 이 가격이 적당한가 등기부등본도 떼어보니 을구도 깨끗했고 건축물 대장도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고 건물은 오래됐지만 주차 가능, 뭐 애완동물 가능 내부가 또 싹 다 올 리모델링 돼가지고 사진상으로는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한 15, 20만 원을 더 받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조건상 좋은 매물이었어요. 이왕 서류를 뗀 거 그 친구한테 다 보내주고 임대인이 96년생이고 언제 얼마에 샀는데 젊은데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없네? 하면서 너가 집을 보고 계약 의사가 있으면 임대인한테 계약서는 부동산을 끼고 쓰시죠 하고 뭐 세금 완납 증명서도 요청을 해라. 나는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다. 물론 꼭 중개사 도장이 들어가야지 계약이 효력이 있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개인 간에 거래하고 임대차 거래 신고 온라인으로도 막 간편하게 하고 가능한데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필요한 거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 싹 넣고 권리 분석도 다시 계약 당일에 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계약을 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현행상 집주인 주소가 지금 너가 보러 가는 그 호수로 돼 있는데 혹시 또 요즘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집은 아닌지 그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집에 대해서도 또 제가 월세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약간 뒷부분 쪽에 다뤄놓은 구간이 또 있어요. 또 요즘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집 많다고 네이버 메인 기사로 또 났더라고요. 부동산 뉴스에. 작은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전입신고 못하게 하거든 계약하지 마라. 여기까지 말을 하고 저는 또 친구 연락을 기다렸죠. 어떻게 보나 봤더니 그 당근 판매자가 호수랑 비밀번호를 그 친구한테 뭐 집 주소랑 다 전달을 해줘서 그냥 그 판매자가 없고 판매자가 이때까지만 해도 뭐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중개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 비밀번호 공유 받은 걸로 친구 커플 혼자서 그냥 집을 둘러보고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이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표시를 해뒀는데 그거는 허위였지만 그쵸, 그 연식의 연립주택에 3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을 리가. 근데 내부는 사진이랑 똑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막 너무 마음에 든 거죠.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부모님이랑 먼저 통화를 하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기 전에 이 당근 판매자한테 계약 의사를 밝혔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당근 판매자가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니고 중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함을 보내주더랍니다. 사실은 뭐 중개사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죠. 그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전화해서 당근으로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도 아유 그래 요즘 다 당근으로 거래해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못 살아. 다 안에 침투해가지고 막 손님인 척 물건 빼오고 그러기도 한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개사래요. 아니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중개사면 다행이야. 어차피 부동산 끼고 계약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당근에 올리자마자 1시간 만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계약 의사가 있으면 뒤에 볼 사람이 3팀이나 더 있으니 먼저 가계약금을 보내줘라 집주인한테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근데 가계약금인데 보증금 5천에 10%인 500만 원을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개사라는 사람이. 아유 뭐 가계약금을 10%를 넣으라고? 이 친구도 막 너무 의아해가지고 원래 계약금은 계약서 쓰는 날 보통 계약금을 뭐 이거는 사실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10%고 20%를 해라 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다 합의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계약금을 5천에 10% 500만 원씩 넣지 않거든요. 저도 가계약금으로 월세를 계약을 해서 살아도 보고 그냥 중개사로서 문자로 가계약을 진행을 해보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랑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문자로 특약이랑 계약 내용이랑 매물 정보랑 다 적어가지고 임대인한테도 임차인한테도 보내주고 합의하에 가계약금을 넣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전에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 의사가 확고하면 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먼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점을 하려고 이렇게 가계약금을 먼저 빨리 넣으시라 라고 해요. 이 가계약금이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중개사라는 사람 자기가 나와서 직접 중개한 거 아니죠? 중개사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또 이상했다고 한 점도 한두 개가 더 있어서 친구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돼서 넣기 전에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 차라리 계약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라. 너가 그냥 무조건 계약하겠다고 제일 빠른 날짜로 계약 날짜를 잡아라. 10% 넣어라. 계약금으로. 근데 하니까 이 중개사가 그러면 뒤에 다른 사람도 연락이 아까 뭐 많이 와서 매물을 놓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주인이 할아버지셔서 가계약금 한 2번 받는 게 귀찮다고 한 번에 그냥 바로 계약금 10%를 가계약금으로 넣고 그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이랑 다 건축물 대장이랑 다 떼서 보내줬잖아요. 설명도 해주고 91년생이 집주인인 게 이게 떡하니 적혀 있는데 집주인이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그거는 친구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중개사랑 통화하면서 저랑 통화하기 전에 말을 했대요. 아니, 저 지금 여기 집주인이 91년생 땡땡땡씨인 거 저희 다 확인하고 보러 왔는데 왜 집주인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 아 그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셨는데 뭐 아들한테 증여를 했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내기가 좀 깨름칙했던 거죠. 친구도. 당근에 숨어든 중개사 있을 수 있어. 실제로 있어. 근데 지금 이 손님이 너무 귀한 시기에 손님이 10%가 부담스러운데 무조건 계약을 하겠다는데 또 들어보니까 6개월간 그 좋은 조건의 컨디션의 집이 공실이었다는 거예요. 저 이건 또 두 번째 통화 때 처음 알았죠. 그럴 수가? 부동산이 진짜 중개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수요자 우위 시장에서 6개월이나 심지어 공실인 집주인이 여유롭게 가계약금을 더 적은 금액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친구가 내일 낮에 밤에 이제 저녁에 급하게 바로 집을 보러 갔으니 채광도 한번 보고 싶고 낮에 집을 보고 바로 계약서를 쓰자. 낮에 한 번만 더 보고 바로 내일 계약서 당장 쓰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중개사가 하는 말이 내일은 몇 개월간 또 휴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임장이 밀려 있어가지고 내일은 계약서 못 쓴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계약이 중요하지 임장이 뭐가 중요해? 제가 가계약금을 100만 원 정도 입금을 한 다음에 아니 뭐 내일
제가 이번 주는 계속 아마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임장 나가서 이제 그 다른 매물도 사진 찍고 그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저번 주에 제가 월차내고 좀 놀러 갔다 와서. 네, 임장을 뭐하러 해? 계약하려고 임장하는 거지. 저는 진짜 이 중개사 정말 이해가 1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체 어디 중개사지? 진짜 중개사가 이렇게 하나 싶어서 그 명함을 보내달라고 해서 명함을 딱 보는데 일단 명함이 짜쳐. 일단 명함이 좀 사기꾼 명함스트였고요. 보통 명함 이름 옆에 법인이면 무슨 대리, 뭐 과장, 부장 이렇게 직급이 적혀 있거나 기업공인중개사들이나 소속공인중개사면 뭐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대표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넣어요. 공인중개사들은. 근데 이제 그 자격증 없이 오래 하시는 분들, 물론 더 잘하시는 분 너무너무 많죠. 이게 없으면 다 사기꾼이다, 다 모른다 이게 아니라 근데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공인중개사 아닌 것 같고 자기 매물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또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기 따로 뜨진 않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도 안 뜨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이트에는 이분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대표는 아니네, 무조건 아니네. 그렇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면 여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명함에 있는 그 주소지도 있으니까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 대표님에게 이런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자. 그리고 중개보조원이면 이렇게 중개를 실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아무튼 이 명함에 있는 땡 중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다. 아니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제가 판단하기에 중개사라면 이렇게 친구한테 말을 안 할 것들, 이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할 것들을 좀 몇 가지를 했어요. 옆에 이 친구, 남자친구가 제 말을 듣고 같이 이 S땡 부동산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름 같은 부동산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어쨌든 주소가 일치하는 게 딱 2개가 뜨더라고요. 2개 중에 하나는 뭐 대표 번호도 없고 뭐 사진도 없고 영업시간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게 하나가 뜨고 나머지는 대표 번호가 있더라고요. 주소는 똑같고. 그래서 퇴근하신 시간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로 시작을 그 친구 남자친구가 해서 저도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데 여자 대표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명함 속에 있는 그 공인중개사 사칭범, 사기꾼 이름을 꺼내자마자 바로 땡땡땡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몇 번 이렇게 확인 전화가 와서 안 그래도 이 진짜 S땡 부동산 사장님도 이 명함 속 사기꾼을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고 나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제 친구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조급해 막 마음이. 집을 보고 왔잖아. 근데 내 마음에 너무 들잖아. 내 뒤에 볼 사람이 또 있다잖아. 또 있다는데 이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통화를 확인 사실을 한번 마치고 돈 보냈으면 어떡할 뻔했냐 진짜 천만다행이다 하면서 저한테도 너무 고마워. 어쩐지 집안에 CCTV가 걸려있더라. 그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엄마랑 이 집으로 할까 봐 이런 거 대화하는 그 소리도 다 들었었던 것 같고 그 사기꾼이 지켜봤던 것 같고 어쩐지 중개사라면서 집주인이 91년생인데 할아버지라고 하고 모르지를 않나. 사실 이거는 직원이 많은 부동산이고 뭐 담당자가 뭐 휴가를 못 떠났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그거를 물건을 좀 응대를 해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물을 올릴 때는 등기부등본도 떼고 건축물 대장도 떼고 해서 알지만 내가 올린 게 아닐 때는 모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이런 고지할 내용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다 해줘야 될 텐데 진짜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중개를 하니까 알지 거래를 많이 안 해본 또래 친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현장에서 비밀번호 알려줘서 따고 들어가서 실제로 매물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고 건축물 대장 뭐 등기부등본 싹 다 깨끗하지? 이거 뭐 보증금 5천만 원이라 최우선 변제 금액에 들어와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케이스도 아니어서 계약서 조항만 이렇게 잘 써서 뭐 인도와 주민등록만 잘 마치고 해라. 그러면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매물이라서 냅다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친구도 이제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면서 그 당근 게시글
신고를 하고 저랑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메모를 보고 올린 지 2-3시간 만에 9명이 채팅을 보냈던데 진짜 다들 돈 안 보내셨어야 할 텐데 제가 아이폰으로 친구랑 통화를 해서 녹음이 전체가 된 게 아니라서 이 내용들을 간략히 좀 어수선하지만 횡설수설하지만 좀 줄여본 건데 사장님 저희 쪽 생각에서는 그거를 나머지 잔금을 계약서 쓰고 사실 10% 입금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계약서를 쓰실 거면 그 잔금을 다 치르셔야죠? 보통 입주날 잔금 드리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근데 가계약금을 거시고 이제 잔금을 치른 날, 입주 날 그때 계약서를 쓰고 이제 하시는 거죠.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남의 사귀는 친구 사귀는 다행히 같이 잘 막았는데 저도 의심이 굉장히 중개 일을 하면서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에서 얼마 전에 아이패드 사기를 당하고 사건 접수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우리나라가 이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 회복이 너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가 뭐 절도죄나 뭐 이런 것보다 형이 더 높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보내기 전에는 끝까지 한번 의심할 수 있는 거 다 의심을 해보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할 거 하나 없어. 그거는 뭐 놓치면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중개 수수료 아끼려고 당근 매물 거래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온라인 거래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사건 처리도 빨리빨리 진행 안 돼. 접수하고 나서 지금 보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담당자가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무슨 피해자 특정이 돼야지 고소를 진행을 하든 말든 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관련 서류가 또 필요한데 자 이거는 또 따로 부동산 계정 말고 본진 계정에서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중개사 자격증 딴 사람이 못하러 치니까 사기꾼이 중개사를 사칭을 하고 흉내를 내서 치는 건데 이 친구 말고 다른 전세사기로 크게 뉴스 났던 피해자인 친구 한 명인데 그 친구도 중개사 아닌 사람한테 사무소 들어가면 등짝 보수 그러니까 사무소 등록증, 뭐 자격증, 보수, 수수료 그거 다 벽에 붙어있는 거 다 체크해보고 이 얼굴에 있는 사람이 이 중개사가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름도 확인해보고 아무나 다 사무실에 앉아있다고 중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개사라고 한다고 중개사라고 믿지 마세요. 중개사 중에 나 이제 할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다. 이제 한탕 크게 하고 이제 몇 년 들어가서 살고 남은 가족들이나 이 돈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진짜 그냥 사기칠 사람 치는 건데 이렇게 직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다 안 좋아지니까 그거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 없는 집을 엘리베이터 있다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도 평수도 이게 광고할 때 평이라고 적으면 안 돼서 막 P라고 적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허위 광고한 거예요 이거. 과태료 낼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광고 하나 철저하게 지킬 거 지키면서 우리 FM을 따르는 공인중개사분들 너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는데 진짜 이 사기꾼 새끼 진짜 다 뒤져 진짜로.